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꾸준히 읽고 있는데 영상 찍는 것이 좀 귀찮아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최근에는 또 바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리뷰할 영상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와 위대한 성자 프란체스코입니다. 20세기 그리스가 나온 대문호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인 조르바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이고, 프란체스코는 올해 초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제 저번 달에 읽은 책인데, 솔직히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프란체스코를 읽으면서는 와, 괜히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를 읽으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책을 좀 떼어서 생각하기가, 이해하기는 게 어렵다. 그래서 책의 작가의 소개를 보면은 1907년에 파리로 건너가서 베르그송과 니체를 접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두 책을 읽다 보면 베르그송과 니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 극에 있는 둘 다 실존 인물이죠. 둘 실존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문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어떤 그 초월적인 인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인간상을 그리는데, 조르바와 프란체스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앙리 베르그송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그 순수 지속, 그가 쓴 논문 이런 책 제목이 시간과 지속, 시간과 자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 지속 이런 개념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심리적인 시간인 영혼적, 정신적 시간인 어떤 카이로스의 개념을 이야기한 철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조르바라는 인물은 철저히 어떤 크로노스적 그런 시간을 산 사람이고, 프란체스코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카이로스적 시간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르바는 말 그대로 어떤 연극처럼, 영화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충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화끈하게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현재에 정말 충실해요. 그래서 어떤 욕망을 느끼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싶으면은 목구멍이 미어 터지도록 쳐 넣어서 다시는 그놈이 생각이 안 나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술, 담배, 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미녀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여자도 아니지만은 최소한 그 여자를 사랑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져서 온 열정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충실하며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극과 극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아시시의 성인 프란체스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프란체스코를 읽으면서 소름이 정말 여러 번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시의 부유한 직물장인의 상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모든 부를 다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을 사랑한 클라라라는 또 여인이 등장하죠. 아무튼 그 모든 부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가난과 결혼을 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어느 날 프란체스코의 해라고 불리우는 그 작은 형제의 모임을 설립을 하지요. 그래서 철저히 어떤 금욕적인 어떤 청빈의 삶, 어떤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히 얽매임으로써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고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둘 모두 다 같은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르바는 세상의 어떤 전통과 이런 인습, 사상, 도덕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역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자유롭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르바는 철저히 크로노스적인 어떤 그 현재적인 시간을 보낸 사람인 거고, 프란체스코는 철저히 카이로스적인,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어떤 영혼에 기댄 그런 시간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중간 어디쯤에
역시 자유를 추구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힘겹게 그들과 동행하는 카잔차키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지는데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는 약간 방관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사상이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제 조르바를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존재인 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거고, 성자 프란체스코에서도 약간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힘겹게 프란체스코를 따라가면서 프란체스코를 진실로 존경하며 그를 사랑하지만 그와 같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프란체스코와 동행하면서도 어떤 그 먼 발치에서 그를 흠모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자유와 행복을 꿈꾸지만 조르바처럼 온전히 내 욕망에 충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프란체스코처럼 모든 욕망을 다 비워냄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보다 프란체스코가 훨씬 더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카잔차키스의 말년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잔차키스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프란체스코에 담겨 있다고, 프란체스코의 자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체스코의 서두에 보면 레오 형제, 그러니까 글을 쓰는 1인칭 그 레오 형제의 독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카잔차키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론 같은 이야기를 미리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랑, 어떤 참된 자유는, 진정한 구원과 해방은 오직 프란체스코가 걸어간 그 길, 그러니까 카이로스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한 작가가 지은 작품인데 어떤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정말 정반대의 사람을 한 작가가 이야기했다는 것도 참 재밌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카잔차키스는 평생 자유와 어떤 그런 그 자기 해방, 어떤 초월적인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 중간에서 위치한 어느 정도의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의 참된 자유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도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얽매임으로써 누리는 초월적인 자유이고 해방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위대한 성자 프란체스코를 읽으시면 훨씬 더 카잔차키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프란체스코를 읽으면서 이게 입체적으로 더 잘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실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거 내 머리가 나쁜 건가, 아니면 번역이 잘못된 건가, 이런 회의감이 들게 하는 그런 베르그송이나 니체, 이런 굳이 어려운 철학책을 읽지 않아도 어떤 거기 그 철학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런 문학에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더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더 풍요롭게 하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더 이렇게 생각하게 해보는, 어떤 참된 구원과 해방, 어떤 행복,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대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